안녕하세요. 실전 스프링부트와 JPA 활용 2편 강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환이고 현재 오한 형제들에서 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1편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2편 API 개발과 성능 최적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2편 강의입니다. 이전에 1편에서는 웹 어플리케이션 기능 개발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기능을 다 구현을 했고 그 다음 남은 게 뭐냐면 실무에서는 단순히 기능 개발을 할 줄 아는 단계를 넘어서 기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아무리 잘 작동해도 성능이 너무 느리거나 유지보수하기 어려우면 제대로 개발한 게 사실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복잡하고 데이터도 많은 실무 상황에서 성능을 최적화하면서 동시에 유지보수하기 쉬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편은 기능 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2편은 기능 구현보다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구현을 하고 성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기술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편 API 개발과 성능 최적화는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목 그대로 API를 개발하는 부분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API 개발 부분을 보면 2편은 이 1편에서 만든 도메인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등록, 수정, 조회, REST API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스프링부트와 JPA를 사용해서 API를 개발할 때의 주의점, 그리고 올바른 설계 방향 등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성능까지 고려해서 API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2편의 진짜 정수는 성능 최적화예요. JPA로 하는 극한의 성능 최적화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다 전수를 해드릴 거예요. 실무에서는 여러 테이블을 조인을 해가지고 빠르게 데이터를 조회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막 일대 다 관계인 컬렉션에다가 막 추가로 막 페이징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문제가 정말 복잡해져서 단순한 테이블 조인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이런 복잡한 조회 성능 문제를 JPA로 어떻게 최적화하는지, 그리고 한계점 어디까지인지 실무 노하우를 다 전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능 튜닝을 위한 예제를 샘플 데이터를 딱딱 넣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API를 개발하고 성능 튜닝을 단계별로 완료할 때까지 전부 코딩으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제 개발자는 약간 머리로 이해하기가 어려워도 코딩을 막상 해보면 뭔가 몸이 이해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이 안 나오는 API를 직접 본인이 한번 개발을 해보고 왜 성능이 안 나오는지 쿼리 등을 보면서 분석도 해보고 그 다음에 6단계로 나누어서 하나씩 튜닝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기술적인 수준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실무의 복잡한 성능 이슈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이 강의를 기획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스프링부트와 JPA로 요즘 프로젝트를 정말 많이 진행을 하니까요. 그런 실무 프로젝트들을 보면 기능 구현은 되게 잘하는데 프로젝트 막바지에 성능이 안 나와서 되게 고생들을 많이 하세요, 개발자분들이. 그래서 도와드리러 가보면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JPA의 어떤 성능 최적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부터 방법을 잘 모르니까 JPA를 그 부분을 놔두고 그냥 SQL 그쪽 부분만 쿼리를 한 땀 한 땀 다 작성해가지고 정말 수많은 코드를 하루 종일 작성해가지고 SQL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등등 되게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옆에 가서 문제가 있다 해서 도와드릴 때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제가 비즈니스 로직을 이해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실제 성능이 잘 나오도록 옵션이나 코드를 약간 수정해서 JPA 어떤 옵션들, 그 다음에 관련 코드들 수정하면서 튜닝하는 데는 5분도 채 안 걸렸어요. 점심 때 같이 샌드위치 먹으면서 해결한 적도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JPA는 이미 그 자체로 수많은 성능 튜닝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그냥 적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강의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90% 정도의 실무 성능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맞닥뜨렸던 문제들을 대부분 여기에 다 녹여놨습니다. 참고로 이 강의는 스프링부트와 JPA를 어느 정도 알고 간단한 웹 어플리케이션 정도는 개발할 수 있는 분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능 구현을 넘어서 기술적으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스프링 부트와 JP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1편 강의를 먼저 듣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코딩을 다 해서 한번 따라하셔서 완성을 해보는 거예요. API도 만들어보고 성능 튜닝 과정도 직접 코딩을 통해서 체득을 해보셔야 돼요.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여러분은 실무에서 스프링 부트와 JPA를 기술적으로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